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공견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풀고 완화하겠다라는 정책을 잇따라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책이 발표는 됐지만 언제 시장에서 실행이 될지가 미확정적이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지역들이 이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이유는 이 지역들이 대부분 다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당첨 5년 제한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양도세, 그 다음 종부세 중과 등 취득세 중과,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중과가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현재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이 아니고 해제 요건을 다 충족했다라고 합니다. 향후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쯤 풀리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풀리게 될 것이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꺾이고 물가는 뛰는데 조정 대상 지역 언제 풀까? 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6월 17일자 뉴스고요. 전국 17개 시도 모두 조정 대상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합니다.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이 1.3배 이상 오르게 되면 조정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1.3배 이하로 이제 오르는 폭이 줄어들게 되거나 보합세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은 이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국, 서울, 경기, 그 다음에 6대 광역시, 그래서 시도 모두 다가 17군데가 있는데 이 모든 곳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물가 상승률보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보다 집값이 1.3배 이상 높아야만 규제 지역으로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전국이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자, 25개 자치구 모두가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같은 경우에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소비자 물가가 1.64% 상승한 거에 비해서 집값은 0.07 정도 오르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이 오른 서초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도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오히려 집값이 4분의 1 정도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이 1.3배 높아야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오히려 집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4분의 1 토막 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마이너스 0.1, 인천, 대구 0.18, 1.33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국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무려 112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라도 해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종부세도 중과가 되고 주택담보대출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는 등 총 10가지가 넘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을 받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해제가 되면 이 모든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쯤 이런 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릴지를 국토부가 답변을 내놨는데, 자,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그러니까 6월 말이죠. 6월 말 정도에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섣불리 해제했다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에서 내용처럼 모든 지역이 112곳 모든 지역이 정말 진짜로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뒤편에 좀 알려드릴 건데, 결과적으로는 시장 상황과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점차적으로 풀려 나갈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요건을 한번 따져보면은요. 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앞서 기사 내용에처럼 전월 3개월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이 1.3배 이상 높아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공통적인 요건이에요.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려면 공통 요건에다가 선택 요건 중 1개 이상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니까 최소 2가지 이상의 충족이 되어야만 지정이 되고, 반대로 2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대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택 요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직전 월부터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몇십 대 1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사실 순차적으로 해제되는 데서 후순위로 조금 밀릴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좀 더 경쟁률이 낮고 지금 약간씩은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은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해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선택 요건은 직전 월부터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럼 예를 들면은 30% 이상 증가하지 않는 곳은 해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 거래량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통 요건과 해제 요건 하나는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쉽게 풀게 되면은 투기 수요 유입에 대한 우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원래 아마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기는 좀 어렵고, 연말 정도 돼서 아주 여러 곳 중에서 몇 곳만 일단 풀어보고 또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아마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많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택 요건 중에서 세 번째 요건이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 이 곳들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보급률 자체가 전국 보급률보다 높으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전국의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3.6%의 이 주택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요. 전국 평균이. 자, 그런데 가장 많은 수요들이 몰려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94.9%밖에 안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100.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조정 대상 지정 요건인 이거보다 낮으면 지정을 하고 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은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지정 요건이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은 공통 요건은 충족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선택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둘 다를 충족해야 지정 요건을 할 수 있는데, 이 선택 요건 중에서 주택 보급률은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데 공통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하지 않게 되면은 지정한 거를 해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눈치 보기를 하면서 해제를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 요건 중에서 선택 요건 세 번째 중에 하나가 더 있죠. 이제 자가주택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가주택 비율이 이제 전국 평균이 60.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53%니까 이거보다 낮으면 지정을 하고 이거보다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정 요건, 선택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고 있고 공통 요건은 충족을 못하니까 어쨌든 둘 중에 두 개 다를 갖고 있어야 충족을 해야만 지정이 유지가 되는데, 공통 요건 자체를 충족하고 있지 않으니까 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은요, 공통 요건은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고, 선택 요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동시에, 그러니까 총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만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해제해야만 된다라고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해제되는 걸 좀 망설이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선택 요건을 보기 전에 공통 요건을 전체 조정 대상 지역 112군데가 충족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선택 요건을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충족하고 있더라도 전체의 112개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느 지역들이 먼저 해제될 수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방이 먼저 수도권보다는 해제될 가능성이 먼저 높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 그 다음에 서울 지역으로, 그리고 같은 서울 지역이라 또는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후순위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내에서 외곽 지역, 상대적으로 수요가 감소되거나 매물이 출회가 돼서 많은 매물들이 쌓이고 있는 지역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들 우선적으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고 또 중심지로 넘어오고 다시 도심지까지,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에 계신 분 또는 서울보다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보다 빨리 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고, 같은 지역 내에서라도 외곽, 그 다음에 중심지, 도심지권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국토부가 6월 말에 위원회를 열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풀릴지 여부 또는 풀린다면 어느 지역부터 풀지를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아마 이제 하반기 정도에 순차적으로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속도가 좀 붙어서 더 많은 지역들이 풀리게 될지 시간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보유를 하면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이유가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을 그대로 냅두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거나 또 종부세 중과를 완화해 준다거나 또는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차라리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좀 풀어주는 것이 국민적인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일부 지역이라도 순차적으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릴 길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앞으로도 그 지역들이 확대될 거라는 걸 좀 알고 스스로의 부동산에 어떤 결정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중과세 때문에 아무것도 무서워서 못하겠다 라기보다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걸 좀 거의 확실하게 예측을 좀 해보고 결정을 하신다면 보다 실수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